사람이 없습니다. 불은 켜져 있는데 장사하는 가게가 한 집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한때 패션의 성지였던 동대문 상가입니다. 동대문은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 패션 도매와 소매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물들이 1층만 겨우 살아있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텅텅 비어있는 유령 건물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분명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동대문은 밤에도 북적이던 불야성이었는데 말이죠. 오늘은 동대문 상권에 몰라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동대문은 어떤 상황인가?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겉보기엔 간판은 그대로 불도 켜져 있습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텅텅 비었습니다. 누가 보면 아직 장사가 잘 되는 줄 알겠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대표 건물인 맥스타일은 전체 점포 2,600여 개 중 실제 운영 중인 곳은 300곳 남짓, 공실률이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밀리오레, 굿모닝 시티, 헬로 APM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멈추고 엘리베이터는 아예 운행을 안 하며 전기세마저 못 내서 단정 경고가 붙어 있고 심지어 영화관이나 볼링장, 식당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월세 10만원, 보증금 100만원짜리 상가도 줘도 안 들어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현재 동대문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동대문 상가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대문은 시대의 흐름을 놓쳤고 구조적으로 막혔습니다. 그 이유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중국 관광객이 안 옵니다. 한때 동대문은 중국인들로 넘쳐났습니다. 도매상, 관광객, 왕홍들까지. 근데 지금은 발길이 끊겼습니다. 중국도 자국 생산, 유통 시스템이 커졌고 한국까지 와서 살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테무 알리 같은 초저가 플랫폼이 한국 시장까지 들어오니까 가격 경쟁력조차 무너졌습니다. 둘째, 모든 쇼핑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누가 옷 사러 직접 가나요? 휴대폰 하나면 다 살 수 있습니다. 무신사, 에이블리, 쿠팡, 해외 직구까지 이제 동대문은 불편한 곳이 된 겁니다. 하물며 구하기 힘들고 품질이 좋은 제품들은 오프라인 매장이 경쟁력이 있지만 동대문은 제품 경쟁력조차 잃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게 정말 큰 불씨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의 점유율은 50%를 넘어섰습니다. 대면 판매에 의존하던 동대문 상가들은 그 타격을 지금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동대문 상가는 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동대문 상가는 대부분 구분 소유 집합 상가입니다. 말 그대로 건물 하나에 주인이 수백 명, 심한 곳은 수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명이라도 난 싫어 라고 하면 리모델링도 못하고 용도 변경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층마다 업종도 정해져 있어서 여기 여성복만 팔아야 돼요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복이 안 팔리면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망가져도 그냥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넷째, 불친절한 경험과 부정적 이미지입니다. 어릴 때 옷 사러 가면 다들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무서운 형들의 터무니없는 호객 행위와 바가지 논란. 소비자들은 등을 돌렸고 동대문은 덤터기 쓰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그럼 동대문 상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동대문의 상황은 누군가가 조금만 바꾸면 좋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분 보수나 업종 교체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나마 해결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통매입 또는 일괄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구분 소유자들끼리 의견 맞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든 대기업이든 한꺼번에 매입해서 한 주체가 전체를 운영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화관도, 쇼핑 공간도, 전시 공간도 요즘 시대에 맞게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아니면 과감하게 주거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타이밍입니다. 둘째, 콘텐츠 기반 상권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성수동이나 을지로처럼 브랜드 팝업, 편집샵, 전시와 체험이 있는 공간으로 바꿔야 사람들이 다시 발걸음을 합니다. 그냥 옷만 파는 곳으론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은 소비만 하는 곳이 아니라 경험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브랜드 스토리, 감성, 체험이 결합돼야 동대문도 다시 젊은 세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에 적응 못한 상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20년, 30년 넘게 장사한 사장님들의 인터뷰를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밤에 배달 알바라도 해야 먹고 살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게는 불만 켜놓고 사람은 다른 데서 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관리비라도 내니까요. 어떤 상인은 말합니다. 평당 2억까지 거래되던 1층 상가가 지금은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거래조차 되지 않고 팔 수도 쓸 수도 없는 그냥 애물단지가 됐다고요. 자, 그럼 결론입니다. 지금 동대문은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시스템 붕괴 상태입니다. 그 붕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10년 넘게 한 칸씩, 한 층씩 무너져 온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로의 전환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더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부동산 중개 및 투자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동대문이 다시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도 현실에 안주하고 이미 시대에 뒤처진 부동산 투자를 하기보다는 현재에 맞고 앞으로 돈이 몰리는 곳에 투자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교훈 삼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